복지관 점심 자리에서 가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끼리 마주 앉았는데 밥을 먹는 내내 말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먼저 말을 걸던 사이였는데 지금은 숟가락 놓는 소리만 들립니다. 어색하다기보다는 서로 뭔가를 알고 있는데 말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식사가 끝나면 각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인사는 합니다. 그런데 짧습니다. 이런 장면 뒤에는 대개 하나의 선택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됐을 일을 말한 것, 미뤄도 됐을 일을 미룬 것, 아니면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않은 것. 그 선택이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의 모양을 바꿔놓고 생활의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후회라는 말은 무겁게 들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년에 반복해서 나오는 후회는 대부분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살면서 내렸던 선택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의미가 다르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장면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 문제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쉽게 맡겼던 선택. 공원 벤치에서 가끔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말리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보태는 거라고 했는데 한 번, 두 번 이어지다 보니 퇴직금 대부분이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도 잘 될 거라는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서로 편하게 통화를 못합니다. 돈 이야기가 나올까봐 전화를 꺼리게 됐다고 합니다. 돈을 가족에게 맡기는 일은 많은 경우 호의에서 시작합니다. 자식이 힘들어 보이니까, 가까운 친구가 믿을 만하니까, 이 정도는 도와줘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돈이 들어간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는데 결과가 생겼을 때 관계가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이 부탁하면 거절하기가 어렵고 오랜 친구가 말하면 의심하는 것 같아 불편합니다. 나중에 일이 어긋났을 때 남는 것은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관계도 함께 흔들립니다. 시장 보다가 오랜 지인을 마주치는 일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채소를 고르며 이것저것 이야기했던 사이인데 이제는 짧게 인사만 하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몇 해 전 투자 권유를 받았고 거절하지 못했고 그 이후로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지인도 미안해하고 본인도 탓하고 싶지 않은데 만나면 그 기억이 먼저 납니다. 돈과 관계가 엉키면 둘 다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돈은 어떻게든 정리가 되지만 관계는 그 이후에도 오래 어색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돈 문제를 부탁받았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거절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식 부탁이라도 냉정하게 판단해도 됩니다. 노후 자금은 내가 쓸 돈입니다. 자식의 사업 성공 여부는 자식이 감당할 몫입니다. 지금 내 형편이 그렇지 않다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안함을 오래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돈 문제에서 후회가 남는 경우는 대부분 거절해야 할 순간에 거절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두 번째, 몸이 보내는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선택.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걸었는데 숨이 찬다고 합니다. 집 근처인데 다리가 무겁다고 합니다. 요즘 들어 이러네, 나이 드니까 그렇지라고 혼잣말을 합니다. 병원 얘기를 꺼내면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노년에 접어들면서 몸의 변화에 대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취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참고, 좀 이상해도 기다려보고, 좀 더 지켜보자고 합니다. 이 태도가 몸에 배어 있어서 실제로 신호가 와도 흘려보내는 일이 반복됩니다. 나이가 드는 것과 몸이 아픈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둘을 자꾸 같은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무릎이 아픈 것도 나이 탓, 소화가 안 되는 것도 나이 탓, 자꾸 피곤한 것도 나이 탓으로 넘깁니다. 그러다 병원에 갔을 때 이미 치료가 길어진 상태인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가끔 듣는 말이 있습니다. 진작 올 걸 그랬어. 짧은 말인데 그 안에 많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조금 이상했는데 바빠서, 귀찮아서,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미뤘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치료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몸이 먼저 보낸 신호를 그때 받더라면 하는 생각이 남는다고 합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이유가 귀찮음만은 아닙니다. 뭔가 크게 나올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쁘면 어떡하나 싶어서 아예 보지 않으려는 심리가 작용합니다. 모르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르는 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자식 집에 방문했을 때 며느리가 아버님 얼굴이 좀 노래 보이는데요 라고 했다거나 오랜 친구가 너 요즘 걸음이 많이 느려졌다고 했다면 그냥 웃고 넘기는 것보다 한번 확인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몸의 변화는 본인보다 가까운 사람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의 신호에 빠르게 반응하는 것은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몸을 챙기는 것입니다. 검사 결과가 괜찮으면 그걸로 안심하면 됩니다. 이상이 있으면 일찍 발견한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미루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나이 탓으로 덮어두는 습관, 그 습관이 노년에 가장 많이 남는 후회 중 하나가 됩니다. 세 번째, 가고 싶던 곳을 계속 다음으로 미뤘던 선택. 동네 카페에서 혼자 앉아 오래된 사진을 들여다보는 분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잡지에서 봤던 곳 사진을 오려두었다고 합니다. 그 종이가 서랍 안에서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긴 여행을 준비하거나 계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가겠다고 했는데 그 언젠가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여러 사람에게서 반복됩니다. 아이들 키울 때는 바빴고, 직장 다닐 때는 시간이 없었고, 퇴직하고 나니 생활의 리듬이 달라지면서 마음처럼 되지 않게 됐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미루고 미루다 타이밍이 지났습니다. 미루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돈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나 가족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기다렸거나 더 좋은 상황이 되면 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더 좋은 상황은 잘 오지 않습니다. 돈도 시간도 건강도 딱 맞아떨어지는 시점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함께 가려고 기다리다 혼자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가자고 했는데 한쪽이 먼저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친구끼리 가기로 했는데 한 명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함께 가려고 기다렸던 사람이 먼저 건강이 나빠지거나 상황이 달라지면 그때 갔으면 됐는데 하는 생각이 남습니다. 여행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살던 동네에 한번 가보고 싶었다. 부모님 산소를 정비하고 싶었다. 오래된 친구를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 이런 마음들이 미뤄지다 기회를 잃는 일이 노년에는 더 자주 생깁니다. 주변 상황이 빠르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크게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 나라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오래 벼르던 곳이 있다면 올해 안에 한번 움직여 보는 것 정도면 충분합니다. 완벽한 준비보다 일단 움직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이는 것이 낫습니다. 가고 싶은 곳을 다음으로 미루는 일, 그 다음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노년이 되고 나서야 실감하게 됩니다. 네 번째, 풀 수 있었던 관계를 그대로 두고 멀어지게 한 선택.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에서 딱 마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인데 서로 시선을 피합니다. 예전에 한 번 말이 엇갈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풀지 않았고 지금은 인사도 어색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짧은 시간이 불편합니다. 어느 쪽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오랜 형제 사이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몇 해 전 부모님 재산 문제로 한마디 잘못했고 그 이후로 명절에만 만납니다. 얼굴을 보면 어색하지 않은데 아무도 그날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풀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먼저 말하기가 불편했던 겁니다. 그 불편함이 몇 년이 됐습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방식은 대부분 조용합니다. 싸우거나 결별을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연락이 줄고 만남이 뜸해지고 서로 불편하니까 자연스럽게 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거리가 생기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좁히기가 어려워집니다. 풀 수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마디 오해가 생겼을 때 그 자리에서 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다고 했으면 됐습니다. 서운함이 쌓이기 전에 요즘 뭔가 어색한 것 같은데 내가 뭘 잘못했나고 물어봤으면 됐습니다. 그 한마디가 어렵게 느껴져서 넘겼고 그 넘긴 시간이 거리가 됐습니다. 노년이 되면 이 일이 더 아프게 남습니다. 이제 만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식과 사이가 서먹해진 채로 시간이 지나거나 오래된 친구와 말이 엇갈린 채로 연락이 끊기거나 동생과 냉랭한 상태로 몇 해를 보내면 나중에 그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관계가 있다면 먼저 연락해도 됩니다. 그때 내가 좀 서툴렀던 것 같아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둘 다 불편해서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관계는 방치하면 저절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멀어지는 것은 쉽고 다시 가까워지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풀 수 있을 때 풀어두는 것. 노년에 가장 덜 후회하는 선택 중 하나입니다. 5번째.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미뤘던 선택. 복지관 상담 창구 앞에서 오래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알아보러 왔는데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입니다. 배우자가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는데 통장이 어디 있는지, 어떤 보험이 있는지, 집 서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살면서 한 번도 그쪽을 챙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챙겨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는 이유는 대부분 하나입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건강하니까, 배우자가 잘 알아서 하니까, 자식들이 있으니까. 그 생각이 준비를 늦추고 상황이 바뀌었을 때 갑자기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준비가 늦어지는 것은 게으름 때문만이 아닙니다. 준비한다는 것이 죽음을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유언장을 쓰거나 상속 이야기를 꺼내거나 병원 동의서에 서명권을 정해두는 일들이 마치 나쁜 일을 미리 부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불편함이 준비를 미루게 합니다. 그런데 준비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처리되도록 해두는 것입니다. 어떤 치료를 받고 싶은지,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혼자가 됐을 때 어디서 살 것인지, 이 결정들을 미리 해두지 않으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이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결정하게 됩니다. 자식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 말을 남기지 않았는데 상황이 닥치면 자식들이 각자 생각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의견이 맞으면 다행이지만 맞지 않으면 갈등이 생깁니다. 부모가 미리 정해두었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준비는 크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장 위치, 보험 서류, 집 서류가 어디 있는지 적어두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배우자나 자식 중 한 명과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두는 것도 준비입니다. 거창한 법적 서류가 아니어도 가까운 사람이 내 뜻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일이 달라집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동안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몸이 괜찮고 판단이 서고 주변과 대화할 수 있는 그때가 준비의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준비하고 싶어도 어렵거나 늦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준비를 미룬 것에 대한 후회는 본인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에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이 후회를 더 무겁게 만듭니다. 노년에 남는 후회는 대부분 그때 내렸던 선택들에서 시작됩니다. 당시에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결정들이 시간이 지나 다른 의미로 남기도 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만큼은 후회가 덜 남는 선택을 하며 살면 됩니다.